안녕하세요. 국시와 박시의 웹툰 식탁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좋아하는 실제로 보고 있는 방송용이 아닌 웹툰 이야기를 해보는 깍두기 시간입니다. 저희 국밥의 힐링 타임이죠. 네. 어떤 것들을 골랐는지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요새 바빠갖고 네이버 웹툰만 보거든요, 거의. 저희가 전에 말 안 했던 거 중에서 고른 것들이 대학 일기 이거랑 3P랑 문유하고 3인칭하고 대작 상중하 킬더킹. 많아. 왜 근데? 되게 많네. 금수저랑 바퀴벌레. 이건 뭐 신작으로 바퀴벌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다음 웹툰. 이 바퀴벌레는 다음 거. 그거를 보고 있어요. 저는 보는 거는 꽤 많은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원래 보던 것도 보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요즘 가장 재밌게 보는 건 전 네이버는 대학 일기고요. 다음은 어쿠스틱 라이프. 그게 진정한 저에게 힐링을 가져다 주는 두 웹툰입니다. 어쿠스틱 라이프는 저희가 한참 얘기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새 시즌 10 시작되고 나서 너무 진짜 하나하나 진짜 힐링을 막 받고 있어가지고 요새 너무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뽑은 게 대학 일기고 대학이기네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재밌어요. 그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거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심심풀이로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 사람들이 현실도 팍팍한데 드라마까지 팍팍하면 안 본다. 그래서 뭐 쉽고 단순하고 잘 풀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다 했는데, 뭐 이게 약간 그런 저한테 그런 효과를 주는 웹툰인 것 같아요. 재밌게 보고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거. 약간 저는 이 대학 일기 보면은 너무나 공감대를 잘 이렇게 콕콕 찔러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그 근처에 어떤 젊은 나이대라면 너무나 정말 절실하게 공감하면서 너무 재밌게 그걸 또 풀어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림도 너무 귀엽고 귀여워. 뭔가 단순한데 귀여운 그런 맛? 아니 근데 되게 이 만화를 보면 대부분 주인공이 막 고통받는 내용이란 말이죠. 뭐 수강 신청이 힘들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통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이. 행복해한다고 행복해하는 것도 많다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겪었구나. 그런 힘듦들을, 그런 고충들을 다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좀 동지 같은 게 생기는, 물론 한참 동생들한테 나는 졸업한 지 좀 됐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저 때는 저랬지. 막 이러면서. 저는 뭔가 되게 이 캐릭터가 단순하잖아요. 둥글둥글해서. 근데도 표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각종 어떤 감정 표현을 너무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 레바의 윙윙이가 표정이 한 개인데 모든 감정을 막 다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뭐 단순한 캐릭터들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게. 저는 엄청 재밌게 보는데 이 사람이 베스트 도전에서도 있었다는 것 같았고, 그리고 페북스타 아니에요? 그쵸, 페북에 많이 페북스타? 올랐었죠. 네, 그래서 짤이 엄청 많은데 네이버에 상륙을 한 거잖아요. 네. 약간 저는 거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으로 올라와가지고 커튼이 짤을 만들기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짤 만드는 도구가 생겼잖아요. 웹툰 앱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이게 많은 어떤 인기를 얻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오빠 왔다가 이제 가면서 약간 들어온 느낌인데 그걸 좀 대체제로서 상위 호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전 재밌어요. 그 작가 그거 볼 때 맨날 약간 행복한 표정이나 어쩌다 뭐 이렇게 좋은 거 표정할 때 막 이렇게 분홍색 볼터치 그리거나 이렇게 뭐 엄청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흐느흐느하게 그리거나 하는 식으로 맨날 동글동글한 거에 눈만 찍고 이러다가 가끔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 하거나 이렇게 뭘 표현을 하거나 이러면 그게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그런 요새 트렌드가 약간 단순화되어 있고 눈이 이렇게 찍혀 있고 이런 캐릭터들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스티키 몬스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류의 캐릭터. 뭐 전에 제가 그 아트토이 컬처라고 그런 장난감 뭐 이런 캐릭터 이런 페어 같은 데 갔었는데 좀 그런 얼굴 그림을 그렇게 좀 단순하게 그리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았어요. 그 실사체로 얼굴을 그리면 감정 표현을 하는데 사실 되게 애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좀 되는 것 같은?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웃긴데 가끔 진짜 빵빵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막,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막 그러니까 막 엄청 껄껄껄껄 이런 건 아닌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뭔가 피식피식하고 웃게 되는 게 많다고 해야 그런 되나? 거 있죠. 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14화 아침 먹자요. 왜요? 거기에 간장 계란밥 2배로 맛있게 먹는 방법 나오거든요. 2배로 먹는다. 안 돼, 이거 스포 안 하려고 내가 일부러. 진짜 그 작가의. 그림이 중요하지. 그림을 봐야지. 이거는 말이 아니라. 아니, 그래도 은근 스포잖아. 난 정말 간장 계란밥 2배로 맛있게 먹는 방법 이래서 막, 뭘까? 막 이러면서 봤겠다. 딱 넘겼는데 2배로 먹는다 이랬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야. 납득.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작가의 재기발랄함에 너무 귀여움을 느끼고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화였어요. 거기서 무력을 채워라 이거 클릭했는데 모닝빵이 너무 귀엽네요. 그쵸. 시작부터 모닝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먹지도 않는데 산다고. 귀엽다고. 이 표정인가? 이 귀여워. 똘망똘망 해가지고 볼터치 돼 있고. 이런 게 저는 막 노트 살 때 노트가 괜히 쓰지도 않을 건데 표지가 예쁘면 막 사고 싶잖아요. 맞아. 언젠가 쓰겠지 이러고 사놓고 언젠가 안 쓰고. 여기에 작가가 그 무력을 채워라 하에서 네. 야, 이런 건 다 예쁜 쓰레기야 뭐 이렇게 엄마가 일침을 놨더니 엄청 진지한 얼굴로 예쁜 쓰레기는 예쁨으로써 그 쓸모를 다한 거라고 설득력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왠지 어쩐지 좀 설득당하는. 모닝빵도 가끔 진짜 봤는데 귀여울 때 사고 싶을 때 있어요. 굳이 먹고 싶을 때라기보다는. 모닝빵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 빵 안에 뭐가 막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그런 플레인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빵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모닝빵, 식빵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식빵 맛있는 집 가서 막 식빵 사 먹고 그랬는데. 김진환 제가 좀 아세요? 김진환? 식빵의 메카 김진환 제가죠. 그 신촌 그 뒷골목 있는 데인데 그 현대백화점 있고 막 그쪽에 뒤쪽에 막 건물들 많잖아요. 거기 구석에 있는 집인데 식빵만 팔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식빵으로 파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유명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뭐 약간 유명할 만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동네에도 맛있는 식빵집 있어서 사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말랑말랑한 게. 그 신촌에 자도 랭킹샵이라는 식품 편집샵이 있어요. 그래서 각 맛있다고 소문난 것들만 모아서 파는 이런 식품 샵이 있는데 약간 신세계 같은 건가? 고터 신세계? 그것보다 좀 더 약간 소규모고 가게는 좀 작은데 거기는 한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거잖아요. 백화점은. 근데 거기는 어떤 제가 회사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제품만 들여다가 그것만 파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 어떤 문이라는 뭐뭐 문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초코가 들어있는 거 코코 문, 뭐 크림이 들어있는 거 크리미 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 빵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말로 해야 되지? 그 크림이 제가 크림빵을 되게 싫어해요. 느끼하고 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크림 자체도 초코도 달지도 않고 다른 크림도 느끼하지도 않고 포슬포슬하고 뭔가 담백하면서 그 본연의 맛을 다 하고 있는 초코 맛은 또 초코 맛이 다 나고 크림 맛은 크림 맛이 다 나는 이런 완벽한 맛에 빵도 굽기도 아주 적당해요. 빵이 막 이렇게 모닝빵 같은 것도 약간 갈색으로 익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다 흰색으로 익어 있는데 그 빵에 구워져 있는 정도? 익어져 있는 정도가 너무 완벽해서 저는 정말 막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정도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맛있는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일본 게 많아요. 맞아요. 좀 제과 중에 일본 거 많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고터 신세계 식품관에도 그런 제과류랑 디저트류가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는데 구경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 숟가락씩 주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뭐 파는 데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주고 이제 빵 같은 거 치즈케이크 이런 거 파는데 한 숟가락씩 주는데 지금 이름도 기억나요. 적어놨어. 너무 맛있어서. 르타오인데 르타오? 네, 르타오인데 거기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 숟가락 줬는데 먹고 반해가지고 다음에 여기 와서 꼭 사 먹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굳게 만들었던. 그거 찾아보니까 혹시 집 근처에 있나? 고터는 너무 멀어가지고 집에서는 집 근처에 있으면 한번 가서 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그 신사역 쪽에 하나 있고 고터에 하나 있고 분당에 하나 있었나? 이렇게 세 개 있더라고요. 분당인가 판교였던 것 같아요. 판교도 분당이에요. 그쪽 좀 근데 이렇게 역 다르지 않아요? 뭐 야탐역, 판교역 막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여튼 야탐역에서 판교역 버스로 그냥 한 방에 가요. 15분? 어쨌든 그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2개인가 3개 있었는데 다 어쨌든 강 이남이어서 아휴 씨 나중에 고터나 가가지고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밥씨 내년 올해 생일을 지났죠? 내년 생일에 사올게요. 근처에서. 비싸던데 그거. 이렇게 한 판씩 팔아. 이렇게 뭐 시루떡 같은 거에 들어있는데 그게 한 판에 한 10만 원 해요? 아니 10만 원까지 안 왔던 것 같은데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3만 원 정도는 사줄 수 있지.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같이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깜짝 놀랐어. 그거랑 저 치즈케이크 좋아하거든요. 진짜 내가 먹은 치즈케이크 중에 진짜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게 한 숟가락 먹었는데 반했어. 치즈케이크 좋아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먹고 그랬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왜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학 일기 간장 계란밥 때문에 네. 지금 갑자기 배고프네요. 그저껜가 어저께 간장 계란밥 먹었는데 그 레시피 만든 사람 누가 노벨 밥상 줘야 된다. 자취생들의 막 영원한 친구 같은 존재. 맞아요. 그거는 언제 먹어도 먹을만해. 누가 해도 대체로 먹을만하고. 아니 그거는 뜬차가 누가 한다고 해도 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또 다 이렇게 흑손을 만나면 간장이 조절이 잘못되거나 참기름이 조절이 잘못돼서 맛없게 나온다고요. 내가 넣을 테니까 그 계란만 붙여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 순 있겠죠. 하지만 맛없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저희의 모교의 근처에 와 있으니까 네. 좀 저는 되게 학교 근처에 자주 오시지만 저는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올 때마다 약간 마음의 고향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만화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기분은. 저는 약간 대학생이 아니니까 뭐 학교에 어쩌다 오기는 해. 그 뭐 자주 오긴 자주 오는 편인 거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실제 여기 대학생 라이프로 나오는 그거랑은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오히려 좀 그거는 공감을 잘 못하는데 이런 간장 계란밥 얘기나 이렇게 무력을 채우는 얘기, 여드름 짜는 얘기는 뭔가 너무 나는 좀 거부감이 살짝 들면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 정도에는 제가 원래 뭐 나면 다 짜요. 그런 데서 좀 쾌감을 얻는 스타일인데
그러고 나서 피부에 전혀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좀 요새는 안 그렇죠. 걱정을 해야 된다. 피부는 좋을 때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좋을 때 관리해야 된다. 그럼요. 영양제를 매일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소중한 걸 알아야 돼. 아니 근데 그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진 게 진짜 확연히 티가 나요. 진짜로. 이렇게 뭐 짜거나 모기 물린데 긁기만 해도 나 여기 되게- 목에 물린 거 긁은 거 자국 다 있어. 네, 잘 안 낫는다고 해. 나도 여기 이렇게 됐어. 피부가 막 무슨 괴사한 것처럼 모기 물렸던데 거의 긁지도 않았는데 나는 엄청 긁긴 했지. 나는 거의 긁지도 않고 냅뒀는데 이렇게 되더라. 우리도 이렇게 노년 일기 같은 걸 그려야겠다. 베스트 도전을 올리자. 모기 물린 거 긁었더니 막 피부가 번지. 괴사했다. 근데 이거 진짜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인생 새 출발해봅시다. 웹툰 작가로. 그림을 잘 그려야죠. 근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연습해보세요. 또 3P랑 킬더킹 이게 순위가 다 겁나 낮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3P는 약간 애증이야. 왜냐면 그건 너무 느려. 진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의 그런 수준? 모든 미스터리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수준? 이래서 얼마나 됐냐면은 그 작가가 그 언더클래스 히어로였나? 그 맞아요, 작가 맞아요. 맞죠? 연재한 지 지금 9개월 정도 되었는데 딱히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뭐 그러다가 정 이제 너무 느리면 국시도 이제 떨궈져 나가겠죠? 아니, 전 궁금해서 끝까지 볼 거예요. 궁금해서 끝까지 볼 거고. 이게 되게 설정이 독특하거든요. 사이코메트리, 사이코패스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3P인 것 같은데 그런 애들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런 애들이 모여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비밀이 감춰진 섬에서 리얼리티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아니 이게 이렇게 인기가 없을 리가 이런 사실 너무 느려가지고 전개가 좀 더 떡밥을 풀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독자와의 밀당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순위권 밑에 있는 것 중에도 재밌는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라는 게 또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일단 한 번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서 더 밑으로 처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건 형사의 주인공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작품을 접할 때 주인공의 매력도 좀 이렇게 초점이 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웹툰을 우리가 뭐 공부하듯이 보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보는 건데 주인공이 매력 있고 막 좋지가 않으면은 그거 안 볼 텐데 이런 작품들의 문제가 주인공이 뭐 되게 잘생겼거나 아니면 되게 설레거나 되게 똑부러지거나 뭔가 어떤 자기만의 딱 그 확고한 매력이 있는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주인공이 좀 답답하거든요. 3P는 좀 너무 쓸데없이 착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답답한? 등장인물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사실 조연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 할아버지 캐릭터가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좀 스토리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좀 전개 속도랑 그런 등장인물의 매력이나 어떤 그런 식의 어필? 그런 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소재나 장르 이런 것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너무 하위 장르라고 해야 되나? 하위 문화 코드가 들어간다 해야 되나? 이러면은 인기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BL 코드가 너무 강하다 이러면 소비하는 사람만 소비할 거고 아무리 뭐 주인공이 매력적이든 어쩌든 그래서 일단 소재나 장르도 중요하기는 할 텐데
이렇게 뭐 일상툰이나 이런 거라면 말 그대로 공감을 얻는 거?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스토리툰은 전개 속도가 일단 좀 생명인 것 같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연재되는 맞아요. 거다 보니까 너무 늘어지면 사람들이 진짜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주 봐도 막 너무 처지면 까먹는다니까, 일주일 새. 까먹고 진짜 까먹고 다시 봐야 되고 막 이런데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좀 볼맛이 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물 매력도 확실히 그 인물 보는 맛으로 보는 것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작품에서 주인공 보정을 받아서 주인공들이 더 큰 활약을 하잖아요. 뭐, 다른 애들은 스치기만 하면 죽어버리거나 없어지는데 뭐 주인공은 막 몇 대를 맞아도 안 죽는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근데 사실 그게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말은 안 되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주인공이 너무 약하게 나오면은 안 본다. 킬 더 킹 같은 경우에는 그림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그거는 있어요. 너무 어려워. 규칙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규칙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저도 규칙 이해하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이지. 지친다고, 사람들이. 신의 탑도 보는데 사람들이? 신의 탑은 스토리가 좀 많고, 킬더킹은 퍼즐이 더 강조점이 찍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 더 지니어스 같은 느낌으로 진행되는 그런 만화죠. 근데 신의 탑은 확실히 어떤 세계관이나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특출난 능력의 소년이 자기의 어떤 꿈과 이상, 동료애 이런 걸 추구하는. 밤, 라쿤밤 이런 캐릭터가 그래. 딱 있고 밤이랑 쿤이 얼마나 잘생기고 매력이 있으니까. 물론 그래, 역해도 다 그런 게 예쁘고요. 필요하지. 이런 게 뭐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이렇게 저거 이렇게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툰에서 뭐 밤이랑 쿤의 어떤 인기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라크 같은 경우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잖아요. 귀엽잖아요. 그거는 외모로 따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되게 매력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그쵸. 그 츤데레 캐릭터의 그 작아지면 귀여운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얼마나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관건 중에 하나겠죠? 그 주인공이 약간 고구마 스타일이면은 인기가 잘 좀 안 돼. 떨어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킬더킹이 좀 그 룰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가 걔 옆에 되게 존재감이 없는 게 능력인 애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걔가 잘생겼잖아. 근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뭐 전혀 못 알아보잖아요. 진짜 그게 뭐 저런 일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게 영업을 좀 해보려고 말을 하자면 그 영후라는 다른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걔가 뜬금없이 춤을 추는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춤 사이가 굉장히 중독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 보다 보면 갑자기 영우가 춤을 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재밌어요. 저는 요즘 그냥 네이버에서 좀 평소에 챙겨보던 것 중에 요즘 좀 재밌게 보는 거? 뭐 그냥 그런 걸 꼽자면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 많은 것들 좋아하고 있는데 대학 일기도 유미의 세포? 신의 탑을 제칠 정도지 않습니까? 유미의 세포 지금 좀 그 뭐지? 웅이랑 유미랑 사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약간 처졌어요. 유미의 세포 약간 처졌고 달수 이야기랑 전 항상 달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재밌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고 달수 이야기 취향 저격인가 보지. 아니 그건 아예 그게 내 취향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가 재밌냐면 달수 이야기는 웹툰을 봐도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웹툰에서 소리가 네. 있는 툰이 아니 근데 시끄러워 뭔가 보고 있으면 눈이 시끄럽다는 느낌이랄까 그게 좀 그리고 여장 남자 소재 남장 여자 남장 여자 모티프 그거는 되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병맛 코드로 풀어낸 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거 좋아하고 요즘 제일 눈호강 하는 건 스피릿 핑거스
맞나? 모르겠어요. 스피릿 핑거스 일요일 연재인데 저 그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경찰 작가인데 고고 루키루 맞을 거예요. 제목이 무슨 루키루였는데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그림으로 예쁘고 누르거나 화려하게 그리고 이렇게 인물들 옷 입히고 이런 게 옷을 되게 센스 있게 입히고 막 예쁘게 입히고 이래가지고 눈호강 하는 느낌으로 그걸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캐릭터들이 너무 멋지고 예뻐서 눈호강의 느낌? 거의 일요일 2위인가 3위예요. 되게 순위 그래요? 높아요. 네. 아, 이거? 그거 되게 그림 되게 잘 그려요 작가가. 약간 일러스트처럼 가끔 넣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 그 와중에 슈퍼맨 1위고. 슈퍼맨 부동의 1위. 그리고 그것도 저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상중하. 이번 막차가 요새 그 네이버 페이 카드를 하면 10%, 아니 10%인가 1%인가 1%다 1%가 무조건 적립이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페이로 적립이 돼요. 그걸로 제가 막 미리 보기를 계속 보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상중하. 이거를 진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좀 얘네가 새 쌍둥이인데 다 떨어져서 거의 살다가 첫째 상이만 입양이 돼가지고 대기업 총수가 이제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두 형제들이 그거를 내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걸 내가 먹겠다 이런 의지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형제의 난 이런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좀 얼마나 그 권력이라는 게 대단하면서도 얼마나 덧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애가 최상이었는데 얼굴이 똑같으니까 근데 걔한테 정말 아무도 솔직히 누가 그 회장님 아들 뭐 이런 애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업 사람이. 근데 최상이는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다른 옷을 입고 있고 다른 데 있다. 그 나를 증명할 도구가 없다. 근데 나를 꾸미고 있는 저기 최중이든 최하든 둘 중에 하나가 저기 있으면 내가 최상이 아닌 게 되는 이런 그게 뭐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막 그 제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걔가 대통령이란 말이죠. 케빈 스페이시가 만약에 혼자 있어봐. 혼자서 막 시골에 어디 놀러 갔는데 막 강도를 만났어요. 이거는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상상으로 강도를 만났는데 야 내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걔가 어쩌라고 이러면 죽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 그 자기 딱 그 백악관에 있을 때는 쟤 잡아와 이러면 잡아올 수 있는 위치였는데 얼마나 인간사에 이런 덧없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집착을 하며 살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에게 좀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안겨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상중하. 저는 그 작가를 막 열심히 보기는 했는데 그 작가가 다른 플랫폼에서도 연재 좀 하고 그랬었잖아요. 몰라요, 저. 한 작가. 네, 한 작가가 뭐 그 사색전 청백호 막 이런 거 나오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했었는데 주로 하는 게 그렇게 범죄 스릴러가 주 장르여가지고 네. 그냥 저는 스릴러 장르도 좋아하고 하니까 몇 번 봤었는데 근데 항상 좀 이야기 시작했던 거에 비해 끝맺음이 약했던 것 같아서 뒷심 부족이 좀 있었던 작가인 것 같아서 상중하는 초반에만 좀 보다가 안 봤거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요즘 범죄 스릴러가 좀 잘 안 땡기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가벼운 거 보고 싶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삶이 팍팍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귀도는 요새 되게 열심히 보긴 하는데 그거 1위잖아요 지금. 공포툰의 어떤 꿀잼. 근데 뭔가 상중하는 저는 약간 그냥 정이 안 가요. 개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옛날엔 되게 좋아했던 작가인데 또 이렇게 사람 취향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안 보던 작가인데
되게 유명한 작품 많이 했잖아요. 킬러 분식인가? 그것도 이 작가예요. 맞아요. 그건 저는 전혀 안 봤는데 전에는 막 이런 식의 약간 느와르 느낌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막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느와르 영화를 한때 진짜 좋아해가지고 무간도 때문에 느와르에 빠져서 무한도는 재밌죠. 무간도는 진짜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 어떤 장르가 갑자기 너무 좋아서 무슨 비열한 거리 뭐 이런 거로 막 다. 뭐 신세계 이런 거? 네, 신세계도 물론 신세계는 좀 약간 최근에 나왔죠. 무간도의 어떤 오마주 같은 느낌도 네. 있어가지고 그거는 신세계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비열한 거리랑 이병헌이 김병헌 달콤한 인생? 그거 나와서 저한테 넌 왜 나한테 그랬어요? 모욕감을 줬어 이거.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것도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봤고 막 그 조승우 나오는 것도 뭐 있었지 않나? 내부자들? 내부자들은 느와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그건 아니고 조승우? 옛날에 조승우 나왔던 거 있어. 하루의 인생? 아 그건 안 봤어. 아무튼 그래서 느와르를 한때 좀 찾아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영 안 땡기더라고요 느와르가. 딱 그 어떤 시기에 좋아하는 장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한참 막 미스터리, 떡밥, 막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할 때가 있었고 뭐 어쩔 때는 뭐 느와르 이런 게 재밌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막 로맨스 이런 것만 좋을 때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언젠간 또 느와르가 좋아지는 때가 올걸요?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 이랬는데 재밌을 수도 역시 있지. 이잼이었어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거지. 뭐 여튼 저는 그래서 요즘은 느와르 쪽을 잘 안 보게 돼가지고 그냥 보는 웹툰도 좀 이렇게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던 것들도 잘 안 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우리가 신작으로 소개했던 거 중에 문유 그거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소리는 안 본 지 꽤 됐는데 그거는 너무 웃겨요. 그게 그 조석 작가 특유의 그런 개그 센스 같은 것들이 어딜 안 가잖아요. 사실 맞아요. 개그 센스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 제가 되게 정말 너무 웃기게 본 장면이 걔가 지구가 멸망한 줄 알고서 거기서 나는 이제 혼자 살아남은 인류의 뭐 마지막인데 그래서 죽을까 말까도 고민하고 막 이런 애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구에서 그거를 위성으로 다들 보고 있었다. 근데 뭐 그 먼지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리는 안 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유라는 애가 엄청 희망의 아이콘. 그 걔가 뭔가를 되게 죽으려고 하는 거는 다 뭔가 지직거리면서 안 나와버리고 참 뭔가 힘내자 이런 거 알고 있을 때가 막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아니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되게 얘가 엄청 열심히 살고 뭔가 아무튼 그런 모든 좋은 것의 아이콘처럼 인류의 희망 저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음성을 듣고 있었던 애들은 무슨 센터 같은 데 있던 애들은 음성을 막 걔가 욕하고 정말 절망적인 얘기 막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있었는데 점점 이 먼지가 거치면서 일반인들도 좀 있으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다가오니까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막 생각을 하다가 어떤 남자의 한국인을 섭외를 해요. 그래서 더빙을 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 이제 이게 딜레이가 우리가 보는 게 시설이 더 좋아서 5초 정도 빠르다. 그러니까 먼저 보고 더빙한 걸 이렇게 입혀서 내보내겠다 했는데 그래서 막 말해라. 통역도 되게 그냥 엄청 이상한 한국어로 막 말을 해요. 단어만 나열된 한국어로 이걸 말해라. 통역을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지? 근데 일단 하라니까 하는데 마침 딱 그 장면에 사슴이 나와요. 사슴이 딱 나왔는데 아무 말이나 하라고 이렇게 막 하니까 좋은 아침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슴이 딱 나와서 사슴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그 웹툰 실제로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역시 조석의 어떤 센스는 어디 가지 않는군요. 네, 진짜 좀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창작자의 센스나 감 이런 것들은 개발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타고나는 거에서 기인하는 게 좀 크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보면서. 그렇게 그런 거를 잘 개발하면서 또 큰 거겠죠. 그렇죠. 환경에 어떤 영향이 많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조석이 마음의 소리를 그렇게 공무원급으로 연재하다 보면서 얻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본인 자체가 재밌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재밌겠죠. 가끔 막 일상 자기가 실제로 했었던 얘기 들어오면은 그 천의 특집에도 올라갔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동상 하나 뭐 소소하게 재밌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어쿠스틱 라이프 요새 진짜 저한테 진짜 힐링인데 항상 어쿠스틱 라이프 보면서 뭔가 위안과 힐링의 시간을 많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은 웹툰 중에 하나지만 요즘은 또 쌀이가 엄청 커서 삼각김밥화 돼서 등장했단 말이죠. 시즌 10에. 네. 근데 너무 쌀이 큰 거 대견하고 되게 근데 저는 그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작가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시즌 10에서도 그런 면모가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이가 많이 있고 애엄마고 뭐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갇혀있지 않고 깨달음의 순간을 되게 많이 얻는다고 해야 되나? 요즘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쌀이의 어떤 그런 일화들 되게 좋았는데 230화가 230화라니 일상툰으로 그것도 참 대단한데요. 그게 유년 2회차인데 네. 그게 유치원 간 얘기거든요. 쌀이가 쌀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막 점심 이거 식사 고민을 덜어주는 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난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닌 거에서 새로운 걸 배워오는 것도 좋다 이런 멘션이 달렸는데 그 그림으로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성쌓기 하면서 놀다 그게 무너져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울려고 하다가 아참 울 일 아니지? 다시 만들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쌀이가?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난다가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 유치원에서 배워온 거잖아요. 그쵸.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를 알고 배우는 것도 너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모로 훈훈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훈훈했던 게 235화에 제목은 새 업데이트인데 그게 또 난다가 이제 일상에서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자기가 많이 배우고 깨닫는다 이런 화였는데 쌀이한테 밥 먹다가 물 가져다 주려다가 식탁에 이렇게 뼈를 부딪혀요. 그래서 아파하는데 한군이 막 부딪혔다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쌀이가 아픈 건 웃긴 게 아니야. 아빠 웃지 마. 딱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아픈 건 웃긴 게 아니지. 나도 어디 가서 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러면서 이런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네 막 이러면서 딸밖에 없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하루하루의 어떤 소소함과 깨달음을 주는 웹툰이죠.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키우고 싶진 않지만 또 그렇긴 한데 되게 막 꼬맹이가 이거는 어쨌든 뭐 아빠든 엄마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조그만 것이 이제 막 좀 커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러면은 새로울 것 같아요. 저도 막 최근에 들은 게 아빠가 막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맞벌이를 하니까 같이 입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엄마 회사 끊어. 음. 저 그때는 그만둔다 이것도 모르고 끊어. 그러니까 뭐 나는 학원 다니고 끊고 이러니까 끊으라고 제가 엄청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니다가 제가 한 10살쯤에 엄마가 저한테 막 물어봤대요. 엄마가 좀 그때는 뭐 회사 생활이 힘들었나 보죠. 그래서 회사 그만다니까 이랬더니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돈을 안 벌면은 어떻게 내가 학원을 다니고 막 이렇게 밥 먹고 할 수 있겠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애들도 이건 다 알죠. 그래서 그때 진짜 막 되게 엄청 되게 뭐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막 웃기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랬다는 게. 어쨌든 어쿠스틱 라이프의 어떤 되게 이런 소소한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과 어떤 힐링을 주는 것가 항상 본령이었고 그게 인기의 어떤 요인이었고 그랬지만 그게 여전히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다도 물론 저는 쌀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컸고 이런 것도 되게 훈훈하지만 난다 아줌마도 많이 계속 컸어요? 성장하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새 업데이트 2화에서도 자기가 새롭게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거? 그런 것들은 주로 얘기를 하면서 뭐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나이가 먹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늙었지만 늙었다고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는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훈훈했던 것 같아요. 뭔가 딸이랑 같이 손잡고 가다가 수족관이라 해야 되나? 횟집에 붙어있는 거 거기서 그 무슨 수족관이 뭐라고 해야 되지? 횟집 어항? 네. 물고기 가둬두는 곳? 아무튼 수조? 이렇게 해야 되나? 수조? 뭐라 해야지? 횟집 수조? 아무튼 아무튼. 그거를 쌀이랑 같이 구경하다가 오징어를 보고 이제 원래 오징어 머리 부분을 뾰족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오징어의 입이 다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 맞나? 그래요? 몰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실은 난다 생각에 이제 맨날 오징어를 머리부터 그릴 때 그 뾰족한 부분부터 그리니까 근데 사실은 오징어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다리 부분부터 해서 원래를 머리 쪽으로 그리는 거를 아래쪽으로 그려야지 맞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걸로 헤엄을 쳐다니니까 아니 이렇게 밀치는 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움츠렸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게 진짜 이렇게 퓨어한 잡생각을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난다가 계속 애 생각하고 애 키우는 거에 갇혀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쌀이를 낳고 나서 지금까지는 계속 아이라는 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거기서 조금은 독립한 섬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았다.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그런 어떤 섬세한 감수성으로 뭔가 확 와닿는 느낌도 좀 있었고 아무튼 하나하나가 항상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군이 게임 개발자로 1인 개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썼는데 그거에서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군이 만든 게임에 여자 캐릭터가 문제가 돼서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웹툰에서 되게 장문의 글을 써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그 글 자체를 보고도 되게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감동받는다 하면 왠지 좀 오글거리는 느낌이기는 한데 작가가 되게 성실하게 웹툰 독자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본인이 좀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게 있다면 배우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웹툰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의 작품도 이렇게 같이 좋아하게 되는 게 있죠. 쌀이가 아픈 건 웃긴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저는 그거 전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쌀이 좀만 크면은 막 같이 비웃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중2병보다 무서운 초4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땡겨지니까 다 몇 년 남지 않았다 쌀이도. 안타깝네요. 아무튼 쌀이의 어떤 성장을 보면서 요새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라이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업.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맞아. 식의 막 사랑해달라는. 그거랑 저는 다음 웹툰 중에는 그거 보거든요. 바퀴벌레. 신작으로 소개를 했었지만 조금산 작가. 네. 저는 그 작가를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작가의 그런 작품 세계 같은 거를. 좀, 저는 뭐 예술이 어때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그런 것들은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작가라서, 요새 제가 한참 꽂혀있는 주제가 이 사회가 얼마나 비리와 부패 뭐 이런 것들로 썩어있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꽂혀있는 주제인데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바퀴벌레라는 게 비단 어떤 범죄자뿐만 아니라 다른 막 그거를 특종이나 어떤 좋은 보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막 취재하려고 억지로 막 그렇게 애쓰는 그런 기자나 주변 인물들도 다 약간 바퀴벌레라고 하진 않지만 작가가 하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들도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들 이것들 사회에서 바퀴벌레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느끼면서 좀 저의 최근의 어떤 생각의 방향과 이 작품의 방향성 같은 게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잘하기도 하고 작가가. 저는 바퀴벌레는 안 보고 있는데 이 조금산 작가 저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본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좀 청춘의 성장통? 그런 것 같은 거를 많이 그려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그 밑바닥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밑바닥 인생인데 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인물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사회에 뭔가 어두운 이면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작가를 좋아하는데 이 작가는 그런 거를 이제 작품에서 그려내는데 거기에 뭔가 인간에 대한 어떤 따스한 감정이 항상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떤 밑바닥 인생이고 힘겹게는 아니고 뭐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애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정이 다들 한 구석씩은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쵸. 해야 되나? 그게 이 작가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어떤 어두운 이면을 캐치하고 뭔가 되게 그걸 잘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 와중에 그런 어떤 따스한 감정을 잊지 않고 그려내는 작가라는 것 자체가 주목해볼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 얘기가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웹툰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휴가들도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뭐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더운데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카페 같은 데 가서 와이파이도 되겠다. 웹툰 이렇게 보시고 시원한 데서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원래 더위를 잘 안 타는데 이번 여름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더위를 잘 안 타는데 진짜 이번 여름은 진짜 덥더라고요. 진짜. 심각하게 막 이민 가야 되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 더우면 진짜 이민 가야 되나? 위쪽 나라로? 막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좀 전기세 그거만 좀 어떻게 개편이 되면 에어컨이라도 틀고 살 텐데 에어컨 틀기도 무서워가지고 어디 틀겠습니까? 저는 그냥 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카페 같은 데로 피신을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는. 그래도 요즘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번 주 초랑 지난주에는 진짜 덥지 않았어요? 비가 오네요. 갑자기? 뭔 소린가 했는데 비가 오네. 우산 없는데? 전 우산이 있죠. 왠지 비 올 것 같아서 챙겨온. 근데 소나기라서 오다가 지나갈 것 같은데. 저번에 비가 한 번 오고 그러고 나서 약간 날씨가 누그러진 것 같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지금은 계절이랑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봄에 비 오는 거는 옷을 한 겹씩 입는 거고 가을에 비 오는 건 옷을 한 겹씩 벗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비 오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반대로 말한 거 겨울에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효과가 옷을 입는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옷을 입는 거다. 그러니까 날씨가 옷을 입는다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았는데 아무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거랑 절기는 무시 못한다. 근데 이번에는 절기마저 무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입추 이런 거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근데 원래 입추 지나면 그래도 진짜 귀신같이 좀 시원했다고. 귀신같이 좀 날씨가 꺾여서 항상 엄마가 절기는 무시 못하는 거야 이랬을 때 진짜 끄덕끄덕 뭐 이랬는데 올여름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진짜 한참 더울 때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금. 지난주가 진짜 극강이었던 것 같고 거의 막 아침에 일어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 있고 막 이랬다니까. 잠 잘 못 자고 맨날 저는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새벽에 깨고. 그럼 새벽에 깨면은 에어컨 이렇게 취침 예약 걸어놓고 1시간 틀어놓고 막 자고 이랬어. 안 그러면 진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막 정말 그 뭐냐 뜨거워서 죽는 뭐 이런 거. 막 열사병. 네, 그런 거. 저는 에어컨 틀고 자진 않았거든요. 저희 집은 에어컨 틀고 자지는 않았는데 근데 새벽에 저는 워낙에 새벽에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늦게 또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또 어쩌다 잠들면 늦게 못 일어나는 게 너무 더워. 진짜 9시, 10시만 되면 너무 더우니까 막 더워서 못 자겠어갖고 깨는 거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한 군데 이렇게 자려고 하면 한 군데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너무 더워. 이 밑에가 너무 뜨거워. 그래서 자다가 이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쪽 면에 눕고 다시 뜨거워지면 이쪽 면으로 가고. 진짜 날씨가 올여름엔 진짜 너무 더워서 되게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고생할 수도. 일요일엔 좀 꺾인다 하는데 이게 올라갈 때쯤에는 시원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다들 날씨 꺾인다 하는 거에 다 부들부들 해가지고 제발 날 꺾인다고 말 좀 하지 말라고 내가 판단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니 이게 꺾이는 게 아래로 꺾이는 게 아니라 위로 꺾이는 거라고. 여튼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일 지금은 8월 19일이기 때문에 한참 더운 와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는 9월 좀 이때쯤이니까 좀 시원해졌겠죠.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아니 그래도 지금보단 낫겠죠. 훨씬 나을 거예요. 그냥 죽을 정도는 아니고.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나았으니까 아마. 저는 지난주에 대구 갔다 와가지고 살아오셨네요. 네. 근데 그게 대구가 서울보다 그렇게 엄청 많이 덥지 않아요. 서울이 엄청 더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대구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갔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서울에 비해서 엄청 덥다 이렇진 않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서울에 집에 와서 그냥 저는 원래 에어컨을 잘 안 틀고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있는데 올여름에는 지난주에 에어컨 안 틀고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낮에. 근데 갑자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말 그대로 몸이 힘들고. 너무 힘이 딸리죠.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님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받아오신 부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열사병 이렇게 대비하세요. 이러면서 에어컨을 트세요 이러는 걸? 머리가 아프다. 무슨 입맛이 없다. 이렇게 증상이 써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시원한 데 눕히시고
물을 많이 먹게 하시고 그러고도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세요. 이런 게 적혀 있는 건데 지금 내 증상이랑 똑같은 거야. 힘들고 축축 처지고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막 이래서 에어컨을 켰거든요. 그랬더니 실내 말끔히 나왔어. 온도가 34도더라고요, 집이.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다. 진짜 너무 속도 안 좋고. 맞아요. 저 저도 머리 더워서 응, 머리 아픈 저도 적은 막- 처음이었어요. 저도요. 머리가 좀 아프고 막 속이 계속 막 미식거리고 이래서. 그 더위 때문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몰랐어. 나 갑자기 어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나? 운동을 내가 너무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어컨 트니까 막 멀쩡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만병통치약이었다. 다들 정말 더위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여름이 벌써부터 두려운. 근데 올여름엔 또 유독 더웠던 걸 수도 있으니까 왜 94년도인가가 여름이 엄청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이 더 더울 수도 있지 뭐. 그렇기는 한데 뭐 내년엔 좀 나을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아무튼 미래에서 듣는 청취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여름 나느라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코미코의 네. 화요 웹툰 중에 하나인 새벽의 토바리 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괴가 나오는 요괴물이더라고요. 네, 금방 볼 수 네. 있는 되게 짧은 분량의 웹툰이니까 네, 80화 정도인데 짧은 건가? 한 화가 되게 좀 짧더라고요. 호흡도 되게 빨라서 금방금방 보긴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안에 볼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가볍게 귀여운 맛으로 또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보면서 어떤 얘기를 또 할까 이렇게 기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웹툰 식탁이었습니다. 오.